네,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단어는 바로 개혁과 포용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난 5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수많은 정책들이 추진돼 왔는데요. 근데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바로 이 작업을 하는 곳 가운데 한 곳이 바로 법제처인데요. 이강섭 법제처장을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지난 과정에서 어떤 법제화 과제들이 좀 처리가 됐는지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아무래도 임기 시작부터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됐고 또 그 이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수출 규제 네. 그리고 또 코로나19까지 참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네, 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국회와도 힘을 합친 덕분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선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경찰법, 예.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권한을 폐지한 국정원법, 또 그리고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 법제화와 같은 포용적 복지까지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굵직한 게 상당히 많이 있었네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 그럼 한 손실보상법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세계 최초인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취지로 예. 만들어진 건데요. 세계 최초로 우리 소상공인법에서 입법화가 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순 기준으로 약 1조 7천억 원가량이 지급이 됐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사실 손실보상법 세계 최초 제정은 좋은데 구멍이 많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현장 상황을 놓고 볼 때는 괴리감이 크다 이런 지적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특히 또 최근에 그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부 입장에서 손실 보상을 좀 대상을 확대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요. 기존에는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만 보상을 해줬는데 예. 앞으로는 시설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에 따른 손실도 보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식장, 장례식장, 예. 또 돌잔치 전문점, 키즈 카페 등도 손실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또 소상공인법 시행령이라는 걸 또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 금년 1월 내에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시간 제한 말고 인원 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킨다라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법률을 손보는 게 아니라 시행령을 손보기로 예,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합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면 1월에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럼 준비 작업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렇잖아요. 그걸 좀 여쭤보려고 했더니 시행령 손보면 바로 들어갑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군 사법제도 좀 많이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 신뢰를 좀 회복하고 피해자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실은 군 사법제도를 개혁을 했고요. 예. 그중에 대표적인 게 군사법원법 개정입니다. 군의 2심 재판기관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를 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군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범죄라든지 예. 아니면 현역 군인이 저지른 어떤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관할하도록 이번에 개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큰 변화였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불행한 사건 뒤에 나왔던 어떤 제도 개혁인 걸로 좀 제가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손실보상법 같은 경우를 이제 포용국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어떤 대표적인 법 제정 사료를 이제 꼽아 주셨는데 그거 말고 좀 결실을 맺은 게 또 다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한 가지 우선 말씀드릴 게 행정기본법이라는 걸 제정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법령이 한 5천여 개 됩니다. 예. 그중에 90%인 한 4,600의 법령이 행정법입니다. 그런데 민법이나 형법, 상법과 같은 기본법이 없습니다. 행정 분야에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행정기본법을 만들어서 예. 이 많은 행정법령의 플랫폼을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행정의 원칙과 기준 또 적극행정 이런 것들을 두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규제 혁신이나 또 행정의 투명화를 이루어서 예. 저희 행정의 민주화가 아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경제 분야 혁신인데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기본법을 새로 만들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높였고 또 일본 수출 규제에 빠르게 대응해서 네.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소부장. 부품 장비 산업법을 전부 개정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국가 핵심 전략 기술의 연구 개발과 시설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세제 지원을 해주도록 조세 특례 제한법도 개정을 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탄소 중립 기본법이 제정되었다는 것과 또 한국판 뉴딜의 기반을 마련한 데이터 산업법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입법 성과입니다. 말씀하실 게 되게 많네요. 예, 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프리랜서인데 저도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서 고용 그 보험료를 내더라고요. 네네. 이 법 개정에 따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사실은 눈여겨봐야 되는 어떤 이제 법적인 성과인 것 같고. 네네. 청년 문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거나 일자리 문제 해결 이게 이제 절실한데 이 관련 그러니까 제도 정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사실 저희 법제처가 법령 정비 업무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법령 속에 숨어 있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규정을 정비를 하고 또 청년 등 미래 세대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법령 정비 사업을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 4년 반 동안 차별 법령 약 625건의 정비를 완료했고요. 예를 하나 드리면 남녀 고용 평등법에 보면 예.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용모, 체중, 또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 그동안은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예.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예. 바꿔서 양성 모두에게 평등한 내용으로 바꿨고요. 또 지난해 말에는 일자리나 주거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령에 있는 각종 지원 사업 그리고 교육 사업 대상에 청년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청년이 정책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도록 14개 법률의 일괄 개정안을 마련해서 저희 주도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올해도 청년 입장에서 불합리한 법령 정비를 이어나갈 텐데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법령 중에 보면 특정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얻은 경력 혹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한 후에 일한 경력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개선해서 우선 취업한 후에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 또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청년들이 학력을 취득하기 전에 일한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진짜 인정받아야죠,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처장님께서 정비하려고 합니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정비가 된 건 좋은데 이제 좀 있으면 대선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아직 이제 그 ING 진행형인 것 같은 경우 대선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그 각 부처에서 예. 결국은 지금 하기로 전부 약속을 한 거고 예. 사실은 대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관없죠.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 내용이기 예. 때문에 예. 전혀 영향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처장님 모신 김에 제가 이제 평소에 가졌던 불만이자 궁금증 하나 좀 그 말씀드리겠는데요. 법률 용어는 왜 이렇게 어렵고 그렇습니까? 좀 이거 정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일반적으로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옛날 일본식 표현도 되게 많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아니 뭐 천천히 하세요. 네네. 천천히. 그래서 저희들이 예. 사실은 국가 법령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하루에 평균 이용자 수 70만 명이 넘습니다. 네네. 그래요? 네. 예. 여기서 우리나라 모든 법령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데요. 예. 우리가 보통 쓰는 일상 용어로 법령을 검색하면 그 내용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능형 법령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상 용어나 문장, 질문 등으로 법령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AI가 번역을 해줍니까?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 반려견이라는 일상 용어로 검색을 하더라도 관련 법령인 동물보호법이나 수의사법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그중에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법령 정보를 검색할 수 그럼 있게 됩니다. 법에는 반려견이라는 개념이 없습니까? 개념이라기보다 용어가 조금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그 시스템에서 발견이라고 치면 사실 예. 법령이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긴 법률 용어 보니까 듣도 보도 못한 단어가 예, 되게 많이 많더라고요.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예. 시각장애인 분들처럼 글자로 검색하기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는 예. 음성으로 필요한 내용을 말하면 AI 스피커가 음성으로 적합한 법령 정보를 알려주도록 해서 보다 편리하게 법령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림 서비스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2월에 한눈에 보는 법령 정보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림이나 사진과 같은 시각 자료를 함께 제공을 해서 법령 정보를 한눈에 보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사업인데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뭐 잘 아실 텐데요. 네. 이 구역에서는 30km 이상으로 달리거나 또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 그렇죠. 당연히 어디가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궁금하시겠죠. 바닥이 빨간색으로 이제 바뀌었던데요. 그렇긴 한데요. 예. 요거를 구체적으로 아시려면
법령을 찾아봐야 되는데 네. 정작 도로교통법에 들어가면 사실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찾고 찾아서 들어가다 보면 하위 법령에 가서 보면은 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라고 하는 규정이 그때야 나옵니다. 아, 규정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반경 300m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말씀드린 그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 같은 것들을 그림만 보고도 네.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을 합니다. 국가 법령정보 시스템. 시스템 그렇게 네. 치면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도로교통법이나 예. 건축법, 고용보험법, 소득세법 등에 관한 250개 시각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걸 차차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일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처장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강섭 법제처장과 함께했습니다.